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약을 넣는 시간, 그랬다는 이 약이 시간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짓말쟁이 오리지널 스타일 스토리텔러 하석구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차싸라는 걸 봤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재밌다가 중간에 시간이 많이 바뀌면서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요새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유행어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많이 살아날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것도 지금이야 너무나 크게 뜨고 잘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기억에 한 번쯤은 잊혀질 테고 또 언젠가는 다시 그것이 기억이 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도 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 만화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쿠로코의 농구라는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만화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만화예요. 아마 가장 인상 깊게 본 만화가 아닌가 싶은 거죠. 실제로 제 인생 자체에서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 것도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만화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바나가지마입니다. 작가 이름은 일본 사람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죄송하지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일본 사람 이름이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지만 주인공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한국 이름으로는 연길, 그 만화책 이름으로는 오니치크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GTO라고 해서 Great Teacher Onichika 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끌어서 드라마로도 방영이 됐었죠. 이와 유사한 것은 일본의 고쿠센이라고 조폭 집안의 여교사가 나오는 만화책이랑 드라마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클래스를 떠나서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만화가 바로 바나가지마 GTO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거 자체가 재밌는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양아치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성남이라고 나와요. 일본어로는 쇼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성남 2인조라고 해서 굉장히 투톱이라고 했나? 그 중에 짱을 먹은 캡짱이었던 거죠. 양아치 중에서 일진 중에서 일진, 폭주까지 뛰었던, 싸움도 겁나게 잘하고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리더십도 있는 양아치가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어떠한 고등학교, 그것도 명문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중학교네요. 근데 이거 버전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나가지마라고 해서 아마 25권이 완결인 게 있고 그 다음에 8권인가 9권까지 해서 GTO 쇼난 13데이, 그러니까 약 12주 정도를 그 친구가 바나가지마를 끝나고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외전같이 또 상남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2주 동안 있었던 일을 그려낸 것과 요새 새로 나오고 있는 게 GTO PL이라고 해서 감옥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연재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작가가 언제까지 이 오니치카라는 캐릭터로, 그러니까 이 양아치 선생이라는 캐릭터로 울고 먹을 것인가, 이게 무슨 사골인가. 하지만 저는 나쁘지 않아요. 이러한 캐릭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끄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캐릭터를 그리워하기 때문인 거죠. 저도 보면서 이러한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정말로 재밌게 공부를 하고 학교 다닐만 났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말이죠,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랑 비슷해요. 딱 학교에 가서, 중학교에 가서 이 사람이 양아치 선생이 어떻게 우연스럽게 운이 좋아서 학교도 삼류대학 나왔거든요. 공부를 굉장히 못했으니까요. 대학도 겨우겨우 나온 양아치, 머리도 노란색입니다. 항상 입에는 담배를 물고 다니고요. 욕도 많이 하고 야한 거 좋아하고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실제로 여학생이랑 나중에 결혼한 게 꿈인 변태 같은 기질도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도 좋아하면서 집 청소는 절대 하지도 않죠. 하지만 이런 점은 배울 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 선생은 정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솔직하다는 거죠.
이 선생을 보면서 순수한 선이냐?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착한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또 장난을 치는데요. 반면에 악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어중간한 게 있죠. 근데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낸 걸 수도 있어요. 이 오니치카라는 캐릭터는 노란 머리에 제가 봤을 때 좀 잘생긴 것 같을 때 아주 익살스러운 표정을 많이 짓고 정직하진 않지만 아이들에게 솔직해서 인기가 많은 선생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 진심을 전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스토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겁니다. 중학교 중에서도 꼭 이런 거 있잖아요. 망나니 반, 선생님들 사냥하는 반. 요새 교권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임신한 선생님의 배를 막 때렸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난 적이 있었죠. 그런 아이들이 모아있는 반에 가서 담임을 맡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과 굉장히 큰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결국에는 다 자기들 편으로 만듭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라이벌 구도로 교감이 나옵니다. 교감은 전혀 이 사람과의 정반대 스타일이죠. 약간 엘리트 출신이고 교직 생활에서 딱딱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꼰대 역할을 맡습니다. 변태적인 기질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야동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버스에서 치안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악역이라면 악역이고 가끔씩은 좀 귀엽게 오니치카에게 항상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학생이 자살 시도를 하는데 그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위험한 짓을 오니치카가 하게 됩니다.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어차피 당신이 가르칠 수백 명 중에 단 한 명이다. 몇백 분의 1인 학생일 뿐이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 포기하라. 그때 이제 오니치카가 아주 있는 이껏 주먹으로 얼굴 치면서 이야기하죠. 이 학생은 나에게 있어서 몇백 분의 1일 수도 있다. 평생 교직 생활 중에 400분의 1 아니면 4000분의 1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단 유일한 한 명의 선생님은 나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그 아이를 구해내죠.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저는 그래요. 교권 하락이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배워야 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진정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선생님은요, 강사가 아니에요. 교수님이 아닙니다. 가끔씩 그러죠. 교수님이 더 높은 직책이 아니야. 아니, 개소리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라는 뜻이 어마무시한 뜻입니다. 선생님은요,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좋아서 선생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나오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서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발구름판이 돼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선생님입니다. 희생정신이 없고 월급을 받기 위해서 선생을 하는 거라면 전 정말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따지고 봤을 때 선생님은 너무나 힘든 직업이거든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됐을 때 우리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란 직업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 기간에는 일찍 끝나고 시험 문제만 빨리빨리 대충 만들어 놓고 그런 패러다임, 그러니까 그런 커리큘럼만 대충 짜놓으면은 1년 날로 먹잖아요. 그리고 방학 때는 또 쉽니다. 1학년 맡았다가 2학년 맡았다가 3학년 맡고요. 연금도 나옵니다. 공무원이니까요.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시킬 수도 있고 앞으로 잘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쉬운 것 같이 보이면서도 한 가지를 까먹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아이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졸업한 다음에도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벌기 위해서 선생님을 한다고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소리 중에서 가장 멍청합니다. 저도 지금 직업이 강사지만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너무나 큰 힘이 들어가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희생정신이 강해야 되거든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을지언정 많은 선생님들이 조금은 변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하고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이유의 99%는 부모님의 잘못도 있겠지만 거기에 선생님의 잘못도 크다는 것. 우리 인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선생님들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만화입니다. 완전 말도 안 되죠.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살아남고요. 그리고 차에 부딪혀도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뛰어내린 이유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리고 차에 부딪힌 이유가 아이가 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에 부딪힙니다. 우린 보면서 감성파리처럼 피를 뚝뚝 흘리는 주인공에게 어이없어 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멋있다는 거죠.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반항하지 마라는 것은 25권이 완결이고요. 마지막에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 사람이 뇌출혈 같은 게 생겨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학교가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립니다. 그리고 학교를 구해내지요. 그런 아이들을 누가 싫어하겠냐고요. 그 사람은요, 담배를 피고요, 머리가 노란색이고요, 태도가 불량스럽고 싸움도 너무나 많이 했었고요, 과거도 지저분합니다. 게다가요, 성적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아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아는 거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생님이라는 거. 그런 겁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말단으로 아르바이트 비슷하죠? 중학생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 가르치는 스킬도 아니고 너무 잘했어, 칭찬?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돈? 용돈을 주고? 아니야. 그 아이들에겐 단지 가식 같은 가면을 벗어버리고 어른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벽을 쌓으면서 가면을 쓰지 말고 그 가식 따위 다 부셔버리세요. 정직하진 않아도 솔직한 마인드로 다가간다면 아이들은 놀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본인도 솔직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이 반항하지 마라는 만화를 보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해서 시리즈가 나오고 연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버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아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다가 알려주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캐릭터가 옛날에는 조금 허접했을 수도 있어도 지금은 분명히 배울 점이 많다는 건 확실합니다. 일본 제목으로는 뭔지 모르지만 한국어 제목으로는 반항하지 마라는 제목 같군요. 저는 좀 그래요. 반항하지 마 말고 제목을 좀 바꾸자면은 개기지 마라고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왜냐면 나는 너희 학생들을 단 한 번도 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지. 자기 멋대로 살면서 너무나 솔직해서 문제도 많이 일으키지만 그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보이는 만화입니다.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은 만화이고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말고요. 그냥 그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